약속이 너무 없으면 좀 외로운데 막상 약속을 잡으면 귀찮아서 집에 가고 싶으신 적 있으시죠? 약속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났는데 대화가 좀 헛도는 느낌? 시간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시죠? 지금 내 앞에 있는 친구나 지인이 평생 갈 사람인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구분하고 싶으신가요? 저도 어릴 때부터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었거든요. 항상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모두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근데 저의 노력에 대한 만족감이 해소되지가 않고 노력이 좀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의 노력이 무심하게도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점점 생기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사람으로 남을 수는 없는 거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이후로는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과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인간관계에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연구해봤고 이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쉽고 빠르게 판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내 지인과 감정적인 대화를 하는가입니다. 친구와 만났을 때 이 연결되는 어떤 감정에는 관심이 없고 일상적인 대화만 주고받는 사이라면 솔직히 관계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인 중에서도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지인들의 직업, 연봉 이런 조건은 기가 막히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심리 상태, 즉 행복한지 불행한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서로 만나면 피상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감정적인 대화를 할 수 없는 부류 중에 하나예요. 나르시시스트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만약 그 사람이 나르시시스트라면 빠르게 손절을 하는 게 방법이겠죠. 그럼 감정적인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정답은 경청과 공감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좋아한대요.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음식을 먹을 때와 마찬가지로 기분을 담당하는 뇌의 부분이 활성화가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과 대화를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청하기는 진짜 어려운 건데 미국 오클랜드의 심리상담가가 진행한 연구가 있어요. 타인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인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왜냐? 타인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대화를 할 때 자신이 이야기를 말하고 싶어하는 본능을 억누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청을 잘하는 사람은 인내심과 포용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높은 사람임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결국 곁에 둬야 할 첫 번째 사람은 바로 경청과 공감을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나에 대한 배려를 하는가입니다. 돈이나 권력이 있다고 해서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는 사람은 피하는 게 좋아요. 사람은 누구나 갑을 관계에 놓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서로 간의 배려를 통해서 관계는 더 좋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 상사나 선배가 밥을 사준다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야, 그냥 사주는 거니까 그냥 좀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혹시 뭐 좋아하니? 맛있는 거 사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당연히 후자가 더 좋잖아요. 사람이 배려를 받으면 당연히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작지만 강력한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에서 배려의 중요성에 대한 일본의 사례가 나와 있었어요. 도쿄에 있는 한 무역회사에서 바이어들을 위해 차표를 구매하는 일을 담당하는 한 여직원이 있었대요. 그녀는 종종 독일 기업의 어떤 이사를 위해서 도쿄와 오사카를 오가는 기차표를 예매해주곤 했는데요. 얼마간의 기간이 지난 후에 그 바이어는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오사카로 갈 때는 그의 좌석이 언제나 기차의 우측 창가 쪽이고 다시 도쿄로 돌아올 때는 언제나 좌측 창가 쪽이었던 거예요. 궁금해하던 이사는 그 연유를 묻자 여직원은 웃으며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오사카로 갈 때는 후지산이 오른쪽에 있고 도쿄로 돌아올 때는 후지산이 왼쪽에 있기 때문이에요. 갈 때나 돌아올 때나 아름다운 후지산의 경치를 감상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방향이 다른 좌석을 예매해 드린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세심한 배려에 크게 감동한 이사는 이 회사와의 무역 거래액을 4만 마르크에서 1200만 마르크로 늘렸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이렇게 작은 일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는 회사라면 완전히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배려가 얼마나 큰 신뢰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죠.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작은 세심함이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작은 배려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이 사례에서는 잘 증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곁에 둬야 할 두 번째 사람은 이런 배려를 잘하는 사람, 배려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진정성이 있는가, 의도를 숨기지 않는가, 바로 솔직한 사람입니다. 부탁을 하더라도 진정성 있게 부탁을 하는 사람이 솔직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죠.
예를 들어보자면 오랜만에 동창회를 갔는데 별로 친하지 않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가 갑자기 친근하게 말을 거는 거예요. 옛날 얘기는 하는 거죠. 그러다가 옛날 얘기를 다 한 후에 언제 한번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보험을 팔기 위해 그 사람과 약속을 잡았던 거죠. 이렇게 갑작스럽게 의도를 숨긴 채 있다가 갑자기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해버리면 참 신뢰가 갑자기 떨어지는 것 같아요. 차라리 진심으로 상대방을 생각하고 진심으로 얘기를 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다면은 더 괜찮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절해도 진짜 괜찮은데 내가 보험을 팔아. 근데 이번 달 실적이 좀 필요해. 필요한 보험이 있으면 먼저 나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냐. 뭐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런 얘기가 좀 미안하긴 하다. 이렇게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처럼 진정성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의도를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을 합니다. 부탁을 할 때도 상대방을 진심으로 배려하며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죠. 반면에 타인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생겨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결핍이나 욕구 불만이 많은 편이거든요. 솔직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의견, 생각을 입 밖으로 잘 내비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의 마음을 모르니까 본인만의 주장이 뚜렷하지 못해서 계속 말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솔직한 사람은 내가 약한 모습도 꺼내어 말해줄 수도 있고 상대의 약한 모습, 단점도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늘 좋은 것만 보여줘서는 친한 사이가 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한 번쯤은 솔직하지 못한 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관계는 솔직함과 신뢰를 바탕으로 쌓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진심을 전한다면 더 깊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애매하지만 손절을 할 사람, 애매하지만 나한테 좋은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제가 소개해드린 솔루션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평생 가는 습관을 즐겁게 만들어서 강철 멘탈이 될 여러분을 응원드리는 멘탈 코치 주필립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멘탈 코칭의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